인기 게임 시리즈의 최신작인 철권 8. 그런데 최근 이 게임과 관련된 불량 이슈가 화제가 되었어요. 인텔의 코어 i 시리즈 13세대와 14세대 CPU를 장착한 컴퓨터에서 철권 8을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덕분에 이 게임의 데모 버전은 CPU 불량을 판독하는 게임이 되었고, 아예 인텔의 서비스 센터, 즉 수입처의 서비스 센터겠죠? 거기 불량 접수를 하러 가면 철권 8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교환받은 제품이 정상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정확히 말하면 철권 8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라이즌 제로던, 배틀필드 2042 등 여러 게임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결함이죠. 일단 인텔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환을 해주고 있지만 이 불량을 해결하는 묘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방법은 컴맹이 저 같은 사람에겐 꽤 복잡한 내용인데, 요약하자면 오버클럭이나 전력사양 등을 바꾸지 말고 인텔의 권장 사양대로만 사용하란 말이죠. 그러지 않는다면 CPU에 심한 발열이 일어나게 되며, 심하면 CPU가 사망해서 서비스 센터에 나들이를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자 컴퓨터 견적을 내는 여러 사이트, 유튜버들은 과거의 제품이었던 12세대 CPU로 견적을 내는 상황이며, 15세대가 나올 때까지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세대에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 문제에서 도망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미어, 다빈치 리졸브 등으로 편집을 하는 저는 인텔의 CPU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편집 전문가와 편집 프로그램을 쓰려면 인텔 CPU를 써야 한다는군요. 하지만 게임을 주로 하는 분들의 상황은 그게 아니어서 경쟁사인 AMD의 라이젠으로 갈아타면 그만이죠. 그런데 컴덕들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란 전 인텔 CEO죠. 이번 영상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때마다 그를 떠올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너 체제가 후계자가 사제 자식이 맞는지 아닌지 일을 시켜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단 문제가 있다면, 전문 경영인 체제는 다른 데서 사자를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리더를 항상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너 체제는 어찌 되었든 자기 예산이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반면, 전문 경영인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해도 바로 실적이 안 나오면 잘리는 건 확정적인지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기 프로젝트는 다 접고 단기 프로젝트만 몰두합니다. 즉 당장 결과가 나오는 눈앞의 성과에만 매달리는 것이죠. 즉 양체제는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인텔의 6대 CEO였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그 훌륭하고 위대한 기업인 인텔을 망가뜨린 최악의 전문 경영인으로 컴덕들에겐 손꼽히죠. 크르자니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재임했는데요. 주주들이 개발자 출신인 그를 CEO로 선택한 이유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텔의 경쟁력을 키워서 주가를 올려 부자로 만들어 달란 뜻이었지만, 정작 개발자인 그는 R&D라는 것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투자가 반드시 부가가치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걸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즉 R&D라는 것은 뭐 아니면 도란 겁니다. 솔직히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는 게 R&D고, 실제로 한국은 이미 개발된 기술만 돈 주고 사오는 바람에 응용과학은 최고 수준이지만 기초과학은 제자리란 말도 나오죠. 여하튼 그가 취임한 2013년은 IT 업계에 있어 정말 중요한 해였습니다. 3G의 시대에서 벗어나 4G, 5G란 고속 무선망이 도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시장이 열렸죠. 그는 이 시류에 올라타기 위해서 통신칩은 물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등 모든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성과를 내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전문 경영인의 안 좋은 측면이 나왔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R&D는 뭐 아니면 도라고 했죠. 그는 모든 프로젝트를 3주 단위로 실시한 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프로젝트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즉 될 것 같은 것만 잡고 가려고 한 거죠. 또한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여 인텔의 미래를 던져버리기도 했어요. 당시 인텔은 PC, 서버의 CPU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데, 이는 인텔이 앞서 나간 기술로 CPU의 공정을 발전시켜서 경쟁사인 AMD가 치고나갈 길을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죠. 크르자니크는 이런 상황이 되자 해선 안 될 짓을 합니다. CPU의 공정 미세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R&D 인력을 대량으로 해고해버린 것이죠. 즉 인건비를 줄여서 실적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너무 컸죠. 이후 인텔의 CPU는 그동안 보여줬던 획기적인 발전은 버리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새로운 CPU를 파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없었냐면 2011년 1월에 출시한 샌디 브릿지가 2017년까지 조금씩만 개량되어 출시되었는데, 그때 나왔던 CPU인 i5 2500은 롤이 나오기 전까지 12년간 장수하면서 CPU계의 현역으로 활동한 정도였죠. 즉
특정 명령어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 경험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명령어가 필요한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도 되죠. 물론 당시의 경쟁자이던 AMD는 이런 인텔도 이기지 못했으니 단기 실적이란 측면에선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예전에 소니가 제조업을 포기하면서 무리하게 잘라낸 R&D 인력들이 한국과 중국에 흘러가면서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눈부시게 성장했듯 인텔이 잘라낸 핵심 인재들은 AMD,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중국 기업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AMD는 CEO인 리사수의 주도로 2017년부터 라이젠 시리즈의 CPU를 발매하면서 한 자릿수였던 점유율을 두 자리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펼쳤죠. 이렇듯 크르자니크는 인텔이란 훌륭한 기업의 성장을 짓밟았고 이 틈을 타 AMD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죠. 오죽하면 크르자니크는 AMD 혹은 AMD의 최대 주주가 보낸 기업 스파이라는 농담마저 돌았을까요? 여하튼 이 때문에 삼성전자나 AMD가 2020년 5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AP 또는 CPU를 준비할 때 인텔은 2021년까지 14나노미터 CPU만 생산하는 꼴이 되지요. 크르자니크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인텔 CPU의 멜트다운이라 불리는 보안상의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됩니다. 이는 구글 산하의 보안연구원인 잔 혼이 발견한 것으로 최대한 쉽게 풀이하자면 보안상의 문제점을 활용하여 우리가 입력한 비밀번호 등을 그대로 악의를 가진 타인이 파악할 수 있는 버그였죠. 코드를 파악한 구글은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그 전에 각사 CEO들에게도 이 이슈를 공유했습니다. AMD는 알아서 피했던 설도 있고 기술력이 없었던 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큰 피해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CNN의 보도에 따르면 크르자니크는 이 소식을 듣자 이슈를 해결하긴커녕 자신이 보유한 인텔 주식을 매각하여 주가 폭락에 대비하는 꼼꼼함을 보여주죠. 아니나 다를까 구글이 멜트다운에 대해 공식 발표하자 인텔의 주가는 하염없이 추락했고 결국 이로 인해 크르자니크는 사임하게 됩니다. 단 이유는 직원과의 부적절한 행위, 혼외불륜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하튼 크르자니크는 자신의 자산은 안전하게 지켰고 인텔의 주가가 올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차량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인 CDK 글로벌의 CEO로 취임하죠. 이렇게 그는 도덕적 해이로 처벌받지 않은 채 수치상의 실적으로 인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인텔에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만 남긴 채 말이죠. 물론 인텔은 훌륭한 기술과 위대한 유산을 지닌 반도체 분야 1위 기업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크르자니크를 떠올리죠. 물론 CEO의 업무엔 투자자들에게 보답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만 기업의 가치를 지키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즉 기업의 가치를 지키며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주주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인텔 내부의 소수자들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으로 2017년은 포버스가 선정한 최고의 CEO로 선정되기도 했죠. 여하튼 그는 오랜 동안 CEO를 했으니 그가 모든 걸 못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인텔이라는 거목의 미래를 지키지 못했어요. 기술력이 무기인 기업의 R&D를 가지고 놀면서 실적만 맞추면서 성과를 달성했지요. 결과적으로 그는 전문 경영인 체제에 안 좋은 부분만 부각시켰고 결국 인텔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AP, CPU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가 오자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떠올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업이 기술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최고의 반면교사가 되었죠. 그 최고의 반면교사인 그가 만약 이 사태를 본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텔이 제발 활약해주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